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펠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한 내용은 아니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수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 가능하지만 제가 미처 준비했지만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혹은 경제TV이기 때문에 정제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 유튜브답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의 투자의 눈에서 반도체 파트에 대한 녹화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가 그거였어요. 마이크론에서 낸드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증설을 진행할 때 반도체 탑2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대응책을 갖춰야 되느냐. 사실은 이미 실적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에 발표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할 건데, 원래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오차 생긴 거죠. SK하이닉스는 반박자 빨리, 삼성전자는 반박자 늦게인데 이런 부분들은 뒤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마이크론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다르다. 마이크론은 낸드 신규 공장을 착공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있는데 사실 다른 건 아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증설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증설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까지도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일단 뉴스부터 쭉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낸드 신규 공장을 착공도 하고, 이제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에다 신규 공장을 착공을 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만 구역에 이미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쓰고 있는 공장도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비용 주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비용을 언제 회수할까? 이 부분인데 그것들도 제가 계산을 좀 해왔어요. 자, 이 뉴스죠. 마이크론이 아까 싱가포르에는 증설을 진행을 하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인수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해 설비 투자를 52.7조를 기록을 하면서 계획보다 11% 늘렸으면서 2026년에는 추가적인 증설을 할 거다. 이런 뉴스예요. 그 다음에 SKS 같은 경우는 용인 클러스터 지역의 1기 공장과 인프라 건설 9.4조 원을 투자를 하고 청주에도 20조 원가량의 이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 SK하이닉스가 지출하는 총 투자 지출 규모는 120조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레이더 분들 계시죠? 그냥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시면서 과연 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자신들의 어떤 갖고 있는 실적이나 유보금, 여유 자산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투자 과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투자 과잉을 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캐즘을 겪었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17년, 2018년에 사이클이 와가지고 증설 진행했더니 2020년과 2021년에 공급 과잉 발생하면서 암흑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일단 봤을 때 이 생산시설 설비 투자가 생산 능력을 그렇다고 50%, 100% 증가시키는 건 아니고 생산 능력을 15에서 20% 생산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한 자금이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0년간에 35조 원을 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10년간입니다. 35조 원을 10년간 투자를 했는데 이 35조 원이 달러로 하면은 441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10년이면은 1년에 24억 달러씩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11월 말에 발표했던 4분기 당기 순이익이 52.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1년에 투입되는 돈이 한 개 분기 당기 순이익의 2분의 1, 연간 당기 순이익으로 따지면 8분의 1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수준 아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할 때 52조라고 했었는데 이거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번 4분기에 영업이익이 19조 후반대 20조 초반대 나왔죠. 20조 초반대 나왔고 SK하이닉스가 19조 후반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80조. 근데 아무래도 2025년에 HBM이 판매가 잘 안 됐었는데 2026년부터는 HBM이 판매가 되면서 실적이 더 향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연간에 50조가량을 투자를 하는 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총 120조 정도를 투자를 하죠. 총 120조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완공 시점이 2028년, 지금이 2026년이고 만으로는 2년, 그 다음에 횟수로는 3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1년에 30에서 40조가량을 투자한다고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SKS 같은 경우는 분기 영업, 영업이 29조, 당기순이익이 15조, 요 정도 기록을 했으면은 1년에 거둘 수 있는 당기순이익이 60조인데 SKS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HBM4를 단독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간 당기순이익이 60조 이상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이 인프라 건설에 투자한 자금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결론이 나온 거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이들은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이들이 2차 전지랑 2017년에 일어났던 그런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증설에 따른 급격한 캐즘이나 공급 과잉을 교과서 삼아서 이번에는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평가를 했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분봉이 이런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에 실적 발표했고 제가 또 트럼프 대통령 관세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5%로 상호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을 하셔야겠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굳이 오늘은 안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굳이 매수를 하더라도 오늘 정규장 마감 직전 혹은 내일 오후쯤 매수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때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제 유튜브를 즐겨찾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매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손 팀장이 이 종목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실적 발표하면서 단기지로 노출도 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했을 때 일단 5일선 15만 3천원 정도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15만 3천원과 14만 3천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한 18만원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까지 강홀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해서 수익 전환 됐을 때는 분할 매도하고 다시 손실권으로 돌아왔을 때는 분할 매수하면서 목표가까지 가면서 꾸준하게 분할 매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이렇게 적층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좋은 실적 발표했고 또 자사주 또 소각한다고 했잖아요. 자사주 소각 이슈 나오면서 오늘 갭상승했는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만큼이나 큰 일간 변동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께 저는 SK하이닉스를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더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일간 변동성이 큰 것도 큰 것이지만 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이제 5일선이 이제 79만원대 초반, 79만원대 초반에서 80만원이고, 그 다음에 21선이 75만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목표가는 한국주거TV에서 240만원 불렀는데 사실 뭐 240만원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240만원 갈 거다라는 생각에 그 가격대까지 계속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처럼 아주 유익한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굳이 뭐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되는데, 분할 매수 잘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되는데, 분할 매수 못 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문의 남겨주셔가지고 저점을 같이 잡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남겨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열호 혹은 퍼플이 손팀장으로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